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당한 충격이 나올 것이란 전망인데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모색되어 있는 만큼 저희도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투자할 만한 곳 어딜까요?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재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관련된 궁금증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궁금증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전화번호는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실전 부동산 성공 비법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하반기 전략을 마련해 볼 텐데요. 힌트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 네, 제가 여기 제목에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네, 부동산 시장의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 브리핑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조정 장세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게 딱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지방선거 또 이제 미니 총선이라고 하는 이제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이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동산의 대책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시장 쪽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보면 결국 이제 강남 쪽의 재건축 시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사실상 정부의 대책들도 있지만 사실은 8회 대책 나오고 나서도 재건축 쪽에는 계속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꼭 어떤 대책적인 측면에서 볼 건 또 아니거든요.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또 사실 올라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체적인 피로감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강남 쪽의 재건축이라든지 강남 쪽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또 키 맞춤을 위해서 강북 쪽의 어떤 부동산들이 최근까지 또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강남하고 강북 쪽이 또 어느 정도 키 맞춤을 해왔다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쪽도 그렇고 이제 사실상 서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자, 결국 조정 장세라는 건 이런 거죠. 정부하고 시장이 지금 서로 약간의 힘겨루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또 그 시장의 어떤 그 눈치 게임 이런 것들이 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장의 참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게임, 이게 또 이제 계속 또 시작이 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 장세로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하반기 시장을 제가 이제 조정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일단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3대 키워드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의 폭풍 질주. 그렇죠. 사실상 일단 지방선거라 또 미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 여당이 정책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중간 어떤 심판, 중간적인 어떤 판단 같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어쨌든 정부 여당이 거의 압승으로 끝나다 보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파리 대책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마지막 한 장의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이제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지금 만지작 하고 있다라고 했던 이제 마지막 카드, 보유세 지금 인상 카드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파리 대책이 이제 폭풍 질주를 할 텐데, 또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정부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없어졌다. 자, 그렇죠.
사실상 만약에 또 다른 어떤 그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어떤 그 또 그 뭔가 이렇게 전망들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됐던 8.2 대책으로부터 그 시작됐던 이것이 앞으로 쭉 가겠다. 결국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차라리 부동산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8.2 대책도 그렇고 이제 12월 13일 날 나왔던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안이 그렇지만 꼭 대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8.2 대책에서 규제 쪽으로 갔던 재건축이라든지 또 아파트 갭 투자에 대한 다주택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반대편에서 주택 임대 사업 쪽은 계속 활성화하는 쪽으로 계속 정부에서 많은 혜택들을 이제 더 공고하게 밀어주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규제와 혜택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가는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 실질적으로 8.2 대책이 나왔을 때도 부동산 시장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죠. 자,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과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그게 이제 반포 현대 같은 경우 그랬었죠. 당초 조합,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했던 것들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거 거의 16배 정도가 차이 날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이런 거죠. 결국은 정부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내놓는 것에서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뭐 이렇게 잽 이렇게 어떤 시장에 대해서 살짝 어떤 간을 보는 이런 것들로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강펀치가 날라왔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또 순간적으로 그 어떤 강펀치를 맞고 많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도 지금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건축 쪽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후분양제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자, 일단 후분양제, 선분양제라는 것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선분양에 대해서 사실상 그 어떤 분양가 어떤 상한제가 사실상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도시주택 이제 기금공사에서 사실상 분양가가 높은 곳들은 보증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있는 뭐 주변의 것들은 평당 뭐 한 6천, 7천까지 가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가 5천만 원 이하로 지금 계속 책정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이러니까 이제 그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도 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그 새로 신규로 오는 이런 일반 분양 쪽에다가 왜 혜택을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후분양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후분양제에 대한 검토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이런 시점들이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지금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거기서 이제 공제해 주는 것이 건축비를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지을 거 아파트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프리미엄급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부담금이 줄어드는 아파트는 고급화되고 부담금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쪽에 또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시장이 어쨌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런 거 잘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책으로 인해서 폭풍 질주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들을 마련하면서 하반기 시장에서 둘이 어떤 격돌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자, 정부와 시장이 격돌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격돌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죠. 뭐냐면 초고도의 차별화. 그렇죠. 자, 시장에 따라서 이제는 정말 똑같은 동 안에서도 단지별로.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체력이라는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8.2 대책이 나왔을 때도요. 8.2 대책은 원래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강남권에 있는 그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규제책으로 강력하게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강남 집값은 오히려 올라가고 오히려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지방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체력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정부의 대책들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지들은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약한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그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역이나 입지나 단지인지 아니면 어떤 규제 체계에 의해서 휘청휘청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시장을 전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중장기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울 중심권. 네, 당연히 우상향이다. 자, 보통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2018년인데요. 이것이 우상향하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2008년 데이터를 보면 되거든요. 자, 2008년하고 2018년을 딱 비교를 해보면 지금 서울 중심권 쪽은 계속 출렁출렁하면서도 우상향에 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중심권 쪽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텐데 더더구나 빅 이슈가 터졌죠. 네, 맞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개발의 축이 좀 더 위로 서울 쪽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뭐 행정적이나 정치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은 교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울은 앞으로 정말 한반도 1억 명의 소비 시장이 열리는 이런 또 대규모 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권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그 지금까지 2030 서울 플랜을 추진해왔던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또 재임을 하게 됐죠. 자, 이렇다면 2030 서울 플랜에서 이야기하는 3대도심이라든지 그렇죠. 7대 광역이라든지 12지역 중심 이런 쪽의 중심권 쪽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환경들을 갖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서울은 이제 비중심권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좀 우상향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약보합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그냥 있는 데들도 있겠지만 차별적으로 사실 이제 동탄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도 계속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동탄역에서 좀 먼 단지들 같으면 좀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같은 지역 안에, 같은 동탄이라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정말 경쟁력을 갖춘 초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보고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에 좀 먼 지역들. 자, 어쨌든 간에 차별적으로 우상향하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핵심이 일자리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경남이라든지 전남이나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에 따라서 뭐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이런 어떤 것들 보면서 우리가 많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결국은 지방은 일자리,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느냐,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뭐 약보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부는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우리가 이제 세워봐야 되겠죠. 자, 실수요자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 열렸습니다. 지금 청약 쪽이 그렇죠.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죠. 자, 그렇지만 단기 투자자들 지금 당장 뭐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장기 네, 중장기를 요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더더구나 주택임대 사업이나 이런 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매물, 그렇죠.
결국은 서울 중심권이라고 제가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심권 안에서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이런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겠다. 다만 시장을 잘 골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도 든든해지는 기분인데요. 짹짹짹 이렇게 시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세미나 참여하셔서 강펀치 한 방 날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세미나는요. 주택 임대 사업으로 특강해드리고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삼성역 인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 공개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번에는 역삼역 인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두 번에 걸쳐서 세미나가 진행되는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주택임대 사업이 요즘 너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택임대 사업을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 특강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또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제가 요거는 좀 마련을 해서 매주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오후 이제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삼성역 쪽으로 이제 오시면 되고 이제 제가 직접 다 강의를 하고 정말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짚어드리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너무 이렇게 멀리만 가지 마시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수록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비밀들을 풀어줄 텐데요. 자,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네, 역삼역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미리미리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헛걸음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물건부터 먼저 공개할게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과 2호선 그리고 우이 신설선이 지나가는 신설동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2020년 4월이 준공 예정이고요. 20층 건물 내 5층에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65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7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5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5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1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대표님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여건 개발 호재 어떤가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사실 신설동역 그러면 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요즘 또 동대문 쪽이 또 엄청나게 또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있는 이제 또 매물 중에서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정말 신설동역.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1호선하고 2호선이 이제 다 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이 신설선이 이제 개통을 했죠. 네. 이제 그 도심철도 우리가 뭐 경전철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동역은 네, 1호선, 2호선 우이 신설선까지 트리플 초역세권이 되겠다. 요거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자, 뭐 바로 신설동역 위에가 고려대 있죠. 네. 또 아래쪽에 뭐 한양대 있죠. 지금 청량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뭐 시립대라든지 경희대, 외대까지 정말 많은 대학들, 뭐 신촌처럼 정말 그 강북 쪽에서 또 대학이 이쪽에 오른쪽에 좀 많이 모여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바로 이 지역이 될 텐데 이렇게 학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교직원 수요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 1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네, 원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동대문하고 이제 왕십리 뉴타운, 그다음에 청량리, 항아리 입지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제가 요건 좀 지도를 보면서 항아리 입지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동대문구에서 1인 가구가 네, 혼자 사는 가구를 얘기하는 거죠. 네, 1인 가구가 100가구가 있다면, 전체가 100가구가 있다면 36가구가, 와, 어마어마하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한 27% 정도가 1인 가구가 되는데 전체 중에서 동대문구는 혼자 사는 가구가 36%, 무려 10%나 더 높은 정말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때문에 원룸의 어떤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설동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설동역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청량리 지금 역세권 개발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4구역 쪽에 특히나 이제 집장촌이 있었던 그 지역들의 거의 63빌딩만한 것들이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개발들이 지금 일어나는 곳들이 바로 이제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되겠는데요. 또 저 학교들도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요즘 이쪽 보면 아파트들도 뭐 답심리, 전농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옛날의 청량리가 아니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정도로 그런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고. 자, 지금 왼쪽에서는 동대문 쪽에 지금 패션지구, 그렇죠. 지금 본 매물지가 바로 이제 이 입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는 파란색이 약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네, 지금 청계천이 되겠습니다. 청계천에서 바로 그냥 앞에 있는 그냥 청계천에 이렇게 다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 지역에서 보면 동대문 쪽에 있는 뭐 두타라든지 아주 그 높은 그 패션지구 쪽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가까운 입지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청계천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이 지금 3대 뉴타운 중에서 가장 뜨고 있는 뉴타운이 이제 뭐 완성이 돼서 거의 입주가 다 끝났죠. 지금 뭐 센트라스라든지 다 지금 들어와서 엄청난 정말 야 뉴타운이라는 게 도심 안에서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항아리 입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설동역을 딱 기준해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이 항아리 모양 네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항아리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입지를 보고 우리가 항아리 입지라고 하는데 바로 신설동역이 그런 측면에서 항아리 입지다. 지하철로 봐서도 그렇고 입지로 봐서도 그렇고 상권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주거하기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는요 동대문구 1인 가구가 이렇게 높을 줄 몰랐습니다. 10명 중에 서너 명은 혼자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건물도 1, 2인 가구 잘 공략해서 지어질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자, 굉장히 네, 아주 멋있게 올라가는 누구나 다 살고 싶은 네, 그런 아주 멋진 오피스텔이 될 텐데요. 자, 2020년 4월 준공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약금만 내놓고 나중에 2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이게 사실 또 부동산 투자 아주 묘미죠. 이런 볼 수 있고. 자, 청계천 조망이 제가 이제 가능하다고 뭐 조망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게 지금 청계천인데요. 뭐 그냥 청계천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청계천으로 그냥 아침 운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도심도 가깝고 강남도 6정거장밖에 안 되잖아요. 2호선 타고 가면 자 도심과 강남 생활권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데다가 뭐 에어컨 뭐 비대까지 있는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신축이라 아주 깔끔한 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 메리트 따져볼게요. 어떤가요? 네, 뭐 도심도 가깝고 그렇죠. 뭐 동대문 바로 옆이잖아요. 또 강남도 2호선 타고 가깝고 또 뭐 우이신설선 트리플 역세권에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뭐 청계천이 바로 앞에 내 집 앞에 있는 거다 보니까 청계천이 내 공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비싸면 네,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1억 7,650만 원. 네, 너무 금액도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자, 전세가 지금 현재 보더라도 약 한 1억 7천까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 시점이 되면 650만 원 정도의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리 때문에도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니까 정말 대출 내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월세 상품으로도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이 내 앞마당에 지금이라도 방문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유의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거는 진짜로 내 집 앞에 청계천이 있는지 없는지인데 실제 와보고요. 또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라든지 동대문 쪽 보이는 것들도 실제로 와보고 정말 너무너무 네 이런 입지들을 내가 직접 걸어보고 이렇게 하는 임장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리플 역세권 내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광진구로 이동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2018년 9월 준공 예정이죠. 10층 건물 내 7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5,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금액 1억 6,800만 원 예상됩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9,2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직장인, 대학생 등 일단은 임대 수요가 탄탄한 곳으로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 밖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여건 개발 호재 어떤가요? 네, 그러겠습니다. 정말 네. 뭐 강남에서 우리가 뭐 4차 산업벨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제 강남은 3대도심 안에서 2030 플랜 안에 이제 강남이 3대도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은 상업이나 이런 쪽으로만 그 아주 유명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업무지구고 있고 3대도심 안에도 비즈니스 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테헤란노죠. 정말 테헤란노에 가면 어마어마한 업무지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더해진 것이 뭐냐면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것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해서 569m 국내 이제 최고층 빌딩이 될 텐데 또 이것이 건설이 되고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고 해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사이에 영동대로 14차선을 지하 6층까지 파가지고 지금 GTX A 노선, GTX C 노선뿐만 아니라 여러 개 철도 노선하고 90개 버스 노선을 환승시키는 정말 지하 6층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 지하 도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잠실 쪽에도 잠실 제2코엑스라고 해서 현재 코엑스 한 3배 규모로 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에 엄청난 마이스 산업의 핵심 거점이 들어오는 게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인데 결국은 이쪽이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쪽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강 하나 건너오면 영동대교로 건너오면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테헤란로 쪽에서도 많은 지금 기업들이 넘어오고 있는데요. 이 성수동 지식산업센터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중곡동의 종합의료복합단지 이런 것들이 쭉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까지 연결되는 것들 이런 4차 산업벨트가 지금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가운데에 바로 입지한 것이 본 매물이 있는 바로 화양사거리라는 곳이거든요. 자, 이래서 강남 4차 산업벨트의 거점 입지다. 요거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고요. 자, 성수동이 저희가 지금 뜨고 있는 거, 성동구가 뜨고 있는 거 바로 성수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동은요. 전체 다가 중공업 지역인데 이 중공업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4차 산업 기업들이 이미 2,500개 기업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 지금까지는 약간 중소규모가 들어왔다면 이제는 대단히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횡단보도 제가 입지라고 했는데요. 화양사거리 쪽에 대단히 지금 거의 63빌딩에 거의 가까운 대단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데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본 매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고 우리 횡단보도 입지다. 이렇게 너무 가깝다는 의미죠.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결국 화양사거리는 성동구하고 광진구의 낀 지역으로서 쌍방향 입지인데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본 매물이 있는 화양사거리가 바로 이 입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국제교류와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이쪽에서 강 하나 영동대교만 건너면 바로 있는 곳이 본 매물이 있는 화양사거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도 성수동 쪽에 성수전략계획구역, 성수 IT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경제특구.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광진구 자체적으로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쪽에 어마어마한 행정타운이 들어오죠. 또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도 현대 사업이 돼서 쌍둥이 빌딩으로 해서 63빌딩 1.5배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는 게 바로 이 위에 있죠. 바로 한정거장 이 위에는 그렇죠. 지금 중곡 종합의료 복합단지까지 다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진행돼요. 정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핵심 입지에 있는 곳이
바로 화양서거리와 같은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사진이 마구 그려지지 않으세요? 역 하나 건너자마자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 호재가 내 눈 앞에 펼쳐집니다. 앞으로 차이까지 기대가 되는 곳이네요. 자, 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뭐 9월 준공이니까 네, 아주 정말 올 가을 이사철에 치밀하게 맞춰놨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내 10월이면 입주가 딱 되겠죠. 그래서 아주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이미 지식산업센터 쪽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쪽 이제 수요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은 지금 투룸이거든요. 투룸 소형 아파트 타입의 투베드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이미 성수동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아파트들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투베드룸의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 뭐 에어컨이나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으로 풀옵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얄층 매력까지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가격 부분도 점검해 볼게요. 얼마인가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미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투룸 같은 것들이 이미 뭐 4억이 넘어섰고 뭐 5억대까지 거의 바라보고 있죠. 자, 더더구나 지금 청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층형 원룸이요. 7억에서 8억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원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많은 것들은 정말 거의 13억까지 갈 정도로 진짜 강남권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강 하나 건너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제기록 복합지구 완성되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2억 8천, 3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도 현재 이미 전세가가 2억 5,500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2,500으로 강남 바로 앞에 있는 매물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차별화된 물건 소개해드렸고요. 전체적인 전략 짜볼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세미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세미나는요. 주택 임대 사업으로 특강해드리고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삼성역 인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 공개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번에는 역삼역 인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표님,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세미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뭐 사실 좀 방송에서 다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늘 제가 이제 말이 빠르고 한데 또 집에서 너무 투자하시면서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세미나도 오시고 또 세미나 오셔서 전문가하고 또 상담을 하고 하면 뭐 고민도 풀리고 정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 주택임대 사업 쪽에 지금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 화요일 날입니다. 네, 화요일 날 오후 7시까지 네, 지금 네, 삼성역 쪽으로 이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서울 중심권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매주 토요일 날 제가 1시에 직접 강의를 합니다. 역삼역 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예약 전화하시고 오시라. 요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빠짐없이 이번 기회들 모두 챙겨보시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